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체인지2 김혜연, 김태환 커플의 갈등 상황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처음에 상황은 어땠죠? 완전히 태환 씨는 혜연님만 바라보는 상황이었고 혜연님은 자기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변했습니다. 혜연님이 호감을 보였던 도형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죠. 혜연님과 도형님이 같이 지금 아침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혜연님이 우리 지금 아침밥 만들려고 하니까 여자친구한테 말하고 와. 나 먼저 하고 있을게 라고 말한단 말이죠. 얘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혜연씨가 도영씨를 만만하게 여겼거나 둘 사이가 그렇게 막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뭐 여자친구 얘기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혜연씨가 나는 좋은 사람이고 배려심 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처음에 혜연씨가 도영씨와 지유씨 커플을 만났을 때 지유씨 눈치 안 보고 이 도영씨에게 스킨십을 하고 우리란 표현하고 막 그랬던 거에 비교하면 두 사람 사이가 그때 섣불리 생각했을 때보다 더 가깝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말 잘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잘하고 오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혜연님은 조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지금 모든 남성들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감이 오고 있어. 팀전으로 포켓볼을 치러 갑니다. 그냥 가서 놀면 되지 했는데 눈앞에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땐 사진으로 데이트하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태환 씨가 희연 씨와 데이트를 하고 굉장히 밝은 미소를 보이고 고기를 먹여줬던 그 사진을 본 후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이 둘이 팀을 이뤄서 포켓을 치는 거를 보니까 이제 더 차원이 다르게 자기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혜연 씨는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 상황이 되게 두렵거든요. 뱀도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잖아요. 뭐 혜연 씨가 뱀 같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겁이 많으니까 상대를 문단 말이죠. 혜연 씨도 내가 사람한테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약한 사람이 된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를 더 통제하고 이 사람이 나만 바라봐야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 상황을 겪어보질 않은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이런 것처럼 그냥 나만 바라봐야지 감히 내 앞에서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다니 그런 감정을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혜연 씨 입장에서는 태환 씨는 소유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소유물에 누가 질투를 해? 시기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소유물을 시기하는 건 아니고 나보다 더 좋은 소유물을 가진 사람은 시기를 할 수 있어도 내 소유물을 질투하진 않아. 근데 이제는 갑자기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다른 사람이랑 약간 관계가 있는 걸 보니까 마음속에서 질투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 혜연 씨 입장에서는. 질투라는 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그 누군가의 사랑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질투심이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나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내 소유물이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감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혜연 씨가 이 감정의 정체를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건 안 좋았죠. 확실히 안 좋았겠죠. 두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팀을 이뤄서 계속 경기를 합니다. 근데 혜연 씨도 도영 씨에게 이런 당구를 또 배워요. 그러면서 옆에 도영 씨의 여자친구인 지유 씨가 또 이런 표정으로 또 그걸 보면서 또 힘들어하죠. 그래서 총 4팀이 승부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혜연 씨네 커플은 졌고 태환 씨네 커플은 이겼어요. 그래서 1, 2위전을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태환 씨가 한번 할게. 근데 혜연 씨가 거기서 이제 껴들면서 1, 2위전 뭐 걸고 하라고. 왜냐면 3, 4위전은 지는 사람이 뭐 설거지를 하기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걸고 하라고. 근데 김태환은 뭐 걸 게 없다. 왜냐면 뭐 굳이 걸 필요 없죠. 이미 이겼는데 그냥 재미로 하면 되지라는 게 태환 씨 생각이겠죠. 그래서 아니 걸고 하라고 혜연 씨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태환 씨가 에이 꼴등이 말이 많네. 그러면서 이제 가벼운 농담으로 핀잔을 줘요. 도영 씨는 말을 그따구로 해버리네 이러면서 농담을 또 농담으로 이렇게 핀잔을 또 이렇게 좀 퉁명스럽지만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혜연 씨가 이 말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져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니 아까 그 말을 들어서 나는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아니지라고. 그러니까 혜연 씨는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의견을 무시한 게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물론 그 기준이 너무 자기한테 맞춰져 있어서 남들한테 좋은 사람 이렇게 잘 보이는 방법이 가끔 왜곡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건 사람들 앞에서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해? 이건 꼭 태환 씨만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뭐 전편에서도 계속해서 다뤄드렸으니까 어쨌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술자리에서 이제 이미지 게임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태환 씨가 다시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 얘기를 할 때 나는 희연이랑 있을 때 마음이 되게 편했다. 그리고 뭐를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기분이 업이 되는 그 느낌이 좋아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 희연이다. 옆에 있는 정훈 씨는 좀 표정이 안 좋죠. 희연 씨의 남자친구거든요. 입대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프로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희연 씨도 내가 해봤던 데이트 중에서 태환이랑 했을 때가 제일 편하고 말 그대로 꾸밈이 없고 대화를 하는데 되게 즐거웠고 뭐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편안함이 있었다. 그런 걸 많이 느꼈다. 태환이를 그래서 뽑았다. 세현 씨가 희연 씨를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세 여자 중에서 태환과 커플의 가능성이 있는 게 희연 씨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혜원 씨는. 왜냐면 다른 나머지 두 커플은 너무 끈끈해. 둘 사이가 너무 그 깊은 감정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다고 희연 씨네 커플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 커플들은 이제 남자가 군대를 가고 막 이런 사연이 있고 남자 정훈 씨가 또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거든요. 희연 씨를 위해서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혜연 씨는 남자가 군대 가면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를 뭐 몇 달 이상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희현 씨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니 지금 이 태환 씨와 두 사람 사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이 더 쓰이겠죠. 자신은 원래 이런 거 걱정 진짜 안 하고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선 그게 잘 안 되네요 라고 하는데 이제 물론 뭐 그런 사진도 보고 다른 사람과 커플을 이뤄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거의 면에서는 혜연 씨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혜연 씨는 김태환이라는 남자는 절대로 내 앞에서 다른 여자 얘기조차 안 했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 얘기조차 조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연예인 이야기도 조심했을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 눈앞에서 이런 걸 보니까 혜연 씨가 가장 그 갭 차이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 커플을 보면 가장 태환 씨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조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연 씨 입장에서는 그 갭이 가장 큰 거지. 이 체인지 데이트를 찍기 전에 태환 씨는 혜연 씨에게 정말 모든 걸 맞춰줬다가 여기에서는 태환 씨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데이트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러면서 평균적인 사람들의 모습에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변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임에서 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상황이 저녁 싸움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맥락이 되는데 태환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다 사이가 좋아 보여. 잘 챙겨주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조차 그냥 사이가 다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붙어있던 적이 사실 몇 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혜연 씨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감히 나를 나쁘게 말하는 지금 혜연 씨의 목적은 그러니까 외부에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 자기가 잘나 보이는 거,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게 혜연 씨의 어떻게 보면 삶의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옆에서 감히 김태환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혜연 씨는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불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헤어진 게 아니잖아, 우리들은. 챙겨줘도 되는 사이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데이트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뭔가 이별을 하러 온 느낌 그게 좀 와 닿았거든. 그래서 자기의 여자친구인 혜연 씨를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혜연 씨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별하러 온 건 아닌데 태환이가 자꾸 이런 걸 걱정해.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혜연 씨는 지금 전혀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혜연 씨가 아주 작은 상황들 진짜 말 한마디나 아니면 뭐 표정이나 눈빛 같은 것만으로도 내가 흔들리는 게 못 믿고 자꾸 그런 게 좀 두텁지가 않았나 이러면서 못 믿고라는 얘기를 하니까 태환 씨가 질문을 합니다. 그 못 믿겠다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것 같다는 거야? 아니면 내 행동들 이제 그걸 물어보니까 그 못 믿겠다는 거의 정체가 뭐냐. 근데 혜연 씨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요. 왜냐면 여행 와서 네가 지금 나에게 보인 그런 모습들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진짜 180도 다른 너의 그런 모습들에 계속 갈수록 충격을 받아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혜연 씨는 나는 그대로인데 네가 지금 180도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네가 변했으니까 변했는데 어떻게 믿어. 문제의 근원은 다 너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너를 믿었던 거밖에 없어. 사람들에게 그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태환이가 나를 너무 다르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 믿는 거야. 지금 저 못 믿는다는 말도 태환이가 변해서 온 거야 라를 어필하고 있죠. 근데 어쨌건 지금 여기서 혜연 씨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상태예요. 밤이 돼서 김태환 씨가 묻습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아까 나는 마지막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네가 1등을 했잖아. 혜연 씨가
1등을 했습니다. 다른 선택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데이트를 다른 사람들이랑 했을 때 원래 애인을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어필을 하고 호감을 보이고, 그리고 김태환 씨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좀 함부로 하고 자꾸 이별을 택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느낀 거죠. 그러니까 혜연 씨가 태환 씨에게 좀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혜연 씨는 김태환은 나의 부속물이고 나는 여기에서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잡고, 아니면 뭐 김태환을 잘 나에게 더 매달리도록 만들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태환 씨가 그걸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혜연 씨가 참 대단한 대답들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거 같아. 내용이 나오기 전에 약간 시간 벌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겠죠. 난 솔직히 너 나한테 잘해주고 다정한 모습이 되게 좋다. 근데 그건 둘이 있을 때만 그러는 거더라고. 남들은 앞에 누가 있든 말든 애정 표현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는 엄청 다정하게는 안 했던 것 같아. 평소보다 차가웠다 이거죠. 근데 원래 너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 이 말을 읽으면서 원래 태환 씨하고 질문이 뭐였는지 나도 지금 잊어버릴 정도야.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되게 머릿속에 잘 찍고 가거든요. 근데 혜연 씨의 이런 말을 읽다 보면 태환 씨가 원래 뭐 물어봤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실제로 혜연 씨랑 말을 하다 보면 그건 날아가는 거지. 태환 씨는 그걸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우리의 관계에서 다 네가 나를 안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너는 이별을 택할 것 같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혜연 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남들이 있을 때 애정 표현 안 한다. 남들은 다 하는데. 근데 원래 너는 남들이 있을 때도 하는 사람이었다. 그거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있을 때 애정 표현 안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태환 씨가. 그러면 가장 먼저 지목돼야 되는 게, 가장 이별을 선택할 사람으로 지목돼야 되는 게 태환 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객관적인 지표는 혜연 씨였단 말이에요. 근데 혜연 씨는 뭐라고 했어요? 원래 너는 아니었으니까 네가 변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찍었어도 우리의 원래 관계를 비교해보면 네가 훨씬 변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맥락을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게 따라가지는 거지, 혜연 씨의 말을 들으면 그냥 원래 내가 변한 거고 그냥 혜연 씨는 충격받은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게 쭉 원래 내가 질문했던 걸 머릿속에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태환 씨는 그걸 잘 쥐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그 말에 또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래 뭘 질문했는지 지금 놓쳤어. 태환 씨가 나도 그러고 싶어 진심으로. 근데 여기 와서 데이트하고 오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도 내가 답답했어. 이 말은 뭐예요? 네 말처럼 나는 변했어가 된 거잖아요. 지금 객관적인 지표, 아까 처음에 말의 시작은 날아가 버렸어. 없어졌어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감정들이 안 버려져. 그냥 쌓여. 계속해서 지금 혜연 씨가 지적한 나는 비슷한데 네가 변했잖아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명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혜연 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고 왔든 어쨌든 다들 열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들 보는 앞에서 진짜 저 사람은 집에 갈 때는 본인 커플 선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하는 것 같았거든 나는.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정말 다정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슬펐어. 나는 너에게 불안정함밖에 못 느꼈어. 지금 처음 이야기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벗어났다기보다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혜연 씨가 이별을 선택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지금 태환 씨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태환 씨가 다른 커플들과 비교해서 가장 이별할 것 같은 커플의 남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혜연 씨가 내가 너에게 불안정함밖에 못 느껴서 네가 나에게 그거밖에 안 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네가 문제야. 네가 그랬어. 나는 당했어. 지금 그걸로 가니까 또 태환 씨는 지금 여기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랬는데 내가 또 그랬구나. 이전에도 아까 뭔가를 해명하게 돼버렸어요. 그 맥락을 자기가 질문했던 거 놓치고 이 사람의 말에 따라가면서 해명을 하고 있었어. 지금 여기에서는 불안정함. 내가 불안정함만 줬나? 이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혜연 씨가 또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게임 끝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은 게, 너는 나한테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알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을 희현 씨를 골랐어. 이름들이 비슷해요.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충격적인 게 너랑 희현 씨랑 둘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데이트 또 하고 싶은 상대로 같이 골랐잖아. 너의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라는, 나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고 네가 나를 생각을 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태환 씨는 너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근데 혜연 씨는 내 생각을 안 한 거지. 내가 어제 사진 보고 그렇게 충격받았고 했는데도 너는 또 그 사람을 골랐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너 그게 진심이잖아. 아니 진심을 다 떠나서 내가 말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혜연 씨는 왜 진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태환 씨 내 얘기 한번 들어주고 생각해보고 얘기해주면 안 돼? 희연이랑 데이트했을 때는 그냥 편안한 마음, 그거밖에 없어. 그거야.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이 사람이다, 이게 아니야. 단순해 그냥. 그래서 혜연 씨는 알아. 아는데 나는 그 와중에도 너를 생각하느라고 너한테서 오는 불안정함을 도영이한테 많이 얻었어. 사실은 여자친구가 아닌데도 나한테 엄청 표현을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되게 안정을 찾았다. 내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한테.
나는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어도 나는 또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을 도영이를 고르지 않았어. 왜? 너 스트레스 받을까봐.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알죠. 혜연 씨가 도영 씨를 2번 고르지 않은 거는 눈치가 보였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 눈치는 지유 씨의 눈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연애 프로라고 생각하고 너무 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외적으로 자기 이상형에 가까웠던 사람이 효기 씨라고 했으니까 효기 씨, 그리고 지금 도영 씨는 지유 씨가 너무 가까운 것 같으니까 아마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근데 효기 씨는 혜연 씨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혜연 씨를 떠받들 성격도 아니고. 지금 이 과정들이, 지금 혜연 씨는 태환 씨가 그 희한 씨, 다른 여자와 관계를 못하게,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만들려고 지금 교육 중이잖아요. 이 전날에도 교육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망신을 준 것에 대해서 지금 또 혼을 내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겹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불쑥불쑥 혜연 씨가 자기의 본심과 그리고 이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 말들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둘이 쌍방이라서 자기가 충격받았다. 일방이든 쌍방이든 어쨌건 태환 씨의 선택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뭐 관계가 이어질 것도 아니고 지금 그 해명을 들으면 되는데, 쌍방이라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다는 건 내 물건에 남이 침발리려고 하는 게 지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충격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이나 쌍방이나 네가 나를 생각해주는지 않는구나는 실은 말이 안 되지. 네가 그 사람을 선택하다니 날 선택해주지 않는구나, 이건 말이 되지. 근데 쌍방이어서 충격을 받아서, 쌍방이다 보니까 나에게 더 생각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식의 뉘앙스는 말이 안 되지. 근데 여기에서는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쌍방이어서 내 물건에 침발하는 그 느낌을 받았고 그게 괴로우니까 내가 이 괴로움을 얻었으니 네가 날 생각해주지 않는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괴로운 건 네 탓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태환 씨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막 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도영 씨랑 비교를 합니다. 네가 없는 안정감을 얻었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도영 씨한테 호감이 있었죠. 어쨌건 뭐 설레는 마음으로 데이트를 했겠죠. 그런데 도영 씨는 뭐 지우 씨랑 너무 끈끈하니까 넘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영 씨를 이용해서 태환 씨를 통제하는 데 쓰고 있죠. 지금 이거는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기도 하잖아요. 옆집에 누구는 이번에 성적 어떻게 나왔던데, 아니 옆집에 누구는 어떻게 했다던데, 넌 왜 이 모양이니?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실수죠. 근데 그게 먹히긴 하거든요. 아이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엄친아란 말도 결국 그거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잘났잖아요. 비교하는 거잖아. 엄마는 엄마의 친구의 아들과 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혜연 씨는 지금 도영 씨랑 태환 씨를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어떤 면에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도영 씨의 이미지를 가져가 버리면서 나와 비교를 해서, 내가 절대 도영 씨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태환 씨 입장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 오히려 더 싫은 게 뭔 줄 알아, 혜연아? 네가 방금 나한테 느끼지 못한 편안함을 도영이 형한테 느낀다고 했잖아. 나는 그게 나한테 좀 세게 왔어. 세게 왔겠죠. 천천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는 못 바꿔도 천천히 바꾸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계속 네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는 진짜 너밖에 없다 라고 이제 태환 씨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혜연 씨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그냥 너의 입버릇이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불안정해.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죠. 태환 씨는 내가 그러면 이 말을 계속 한다고 한들 내 입버릇처럼 보일 거고, 이 말을 안 하면 또 표현을 안 하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뭘 해도 태환 씨는 혜연 씨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전날 분명히 이 전에 싸움에서 혜연 씨가 태환 씨를 교육을 했는데 혜연 씨 입장에서는 안 됐어. 교육이 확실히 안 먹혔어. 그래서 오늘 지금 더 확실히 이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태환 씨는 이 사람을 불안정하지 않게 해주려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당장의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서 평생의 진로까지도 바꾼 사람이야. 그런데 혜연 씨는 너는 불안정해. 네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불안정해.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입버릇 같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랑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정해. 뭐 방법이 없지. 그런데 태환 씨는 이런 와중에서도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지. 답이 안 나와.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야 돼. 뭔가에 답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찾는 것 같아. 그게 태환 씨의 상태거든요. 애초에 답이 없어요. 애초에 뭘 해도 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최면을 걸 때도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거든요. 지금 좋은 생각을 하셔도 좋고, 가만히 눈을 감고 아무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 순간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도 두 가지 선택지 같지만 실은 결국 같은 거거든요. 뭘 해도 똑같아. 부모들이 그러죠. 그렇게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나가면 뭐예요? 말 잘 듣는 거죠. 나가면 어떻게 돼? 좋아? 말 잘 들으니까 좋아? 아니죠. 안 나가면 계속 혼나는 거지 뭐. 뭘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아이들의 정신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식의 화법이. 지금 혜연 씨의 말은 통제에 굉장히 능한 말이지만 태환 씨의 정신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그렇게까지 돼버렸어. 내가 입을 닫고 생각이나 마음을 다 닫아버린 것 같아. 그나마 너의 따뜻한 모습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다시 닫았어 마음을. 이러면서 이게 이런 이미지화까지 시켜주죠. 네가 나한테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마음이 막 열리다가 그리고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탁 닫힌 그림을 그려주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떠한 해결책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내 실수 때문에 그것을 놓친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려주죠. 그러니까 뭔가 그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구하면서 살아야 돼.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게 이제 태환 씨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혜연 씨의 방식이고. 근데 태환 씨는 또 이런 상황에서 완벽히 굴복하지는 않아요. 뭐 굴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금 네가 한 말은 나는 지금 확고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거든. 그냥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힘들다. 혜연아, 또 부르죠. 그냥 딱 여기에서 확실하게 정하자. 그냥 확실하게 정하자는 왜 나왔을까요? 이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거지. 그런데 저 마음은 지금은 이제 압박이 심하니까 그런데 막상 탈출을 못해요. 저기서 탈출하면 후회가 너무 크거든. 지금 태환 씨 입장에선. 제3자가 봤을 땐 언제라도 빨리 탈출을 해야 그나마 태환 씨 인생에서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태환 씨는 뭔가 내 어떠한 선택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내가 잘못해서 좋은 기회를 날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 씨앗을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태환 씨는 절대 지금 당장 정하자고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못 벗어납니다. 태환 씨는 그러면 지금 헤어진다는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헤어진 상태로 연인인 척 하는 거야? 태환 씨는 그러면 너는 지금 이 감정을 계속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근데 혜연 씨는 또 애매한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태환 씨는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느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혜연 씨는 이게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이거를 겪으면서 네가 내 말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그 다른 여자 희연 씨와도 거리를 두고 다시 원래대로 나에게 다시 노력을 해서 내 마음이 다시 열리도록 애쓰는 그 과정이다 라는 거잖아요. 태환 씨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느낀 거지. 1년간 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 혜연 씨는 4일밖에 안 됐어. 하지만 태환 씨는 이 4일이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는 이 바뀐 이 4일, 이거를 문제를 삼지만 태환 씨는 그 지금 사귄 기간 내내 노력한 거잖아요. 자기와는 다르게 애쓰고 항상 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알고는 있어, 태환 씨가.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지하게 이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완전히 통제당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거든요. 혜연 씨 입장에서도 얘가 거의 통제 대상인데 가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혜연 씨 입장에서는 또 힘든 거죠. 태환 씨가 이제 감정 소비 그만하고 싶어. 내가 확신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뭐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 노력 안 해도 서로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게 연애인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혜연 씨도 태환 씨 나간 걸 보고 혼자서 이제 웁니다. 그러면서 혜연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처음 멘탈이 좀 흔들렸다. 김태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됐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랑 같이 방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러겠어? 왜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겠어? 내 소유물이 반항하기 시작했잖아요. 안 하던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나의 이런 통제에서 벗어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제도 교육했는데 또 희연 씨를 골랐고, 그래서 더 강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쉽게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얘를 지금 무시하는 벌을 주자니 지금 얘한테는 다른 대안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도 못 써. 그러니까 지금 다 싫은 거야. 근데 혜연 씨는 뭔가 또 방법을 찾는 사람이죠. 태환 씨는 지금 너무 압박이 심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냥 빨리 최종 선택하는 날이 와서 그냥 너무 한계치 있다, 그냥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태환 씨한테 다시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후회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혜연 씨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를 생각합니다. 옆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믿음을 갖거나 그냥 감정적으로 힘든 걸 다 뿌리치거나 해결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진짜 관계를 끝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실험들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그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이제 병 진단을 했잖아요. 그냥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아픈 게 나아, 결과가. 불확실하게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 이것보다 그냥 확실하게 그냥 당신은 아파요, 아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 이걸 더 선호해. 참 웃기죠. 그래도 덜 아플 가능성이 있는 게 나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거를 선호하는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심지어 지금 태환 씨는 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정 필요해. 너무 시달려. 노력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뇌가 너무 많이 썼단 말이에요. 태환 씨가 이렇게 여유가 없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도 지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좀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데이트하면서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더 알아가 보려고 노력을 할 거다. 그러면서 도영 씨의 여자친구인 지우 씨랑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태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맨날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성숙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어렸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성숙해져 간다는 스스로도 느낌을 좀 받나 봐요. 근데 저도 이 프로를 보면서 여기 출연자들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 더 이런 차이가 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도 예전에는 유했는데 되게 요즘엔 날카로워졌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찾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알죠. 날카로워지는 이유는 뭐예요? 생각에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생각에 여유가 없는 이유는 내가 생각할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써버린 거야. 태환 씨는 생각할 여유를 혜원 씨에게 다 써버렸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지. 탑이 있고 뭐 한계치가 있는 거면 에너지가 남지. 한계가 없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완전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갈등씬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다음 갈등씬도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갈등씬에서도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